705번. 이제 모집단과 표본에 관련된 문제들 하나씩 풀어볼게요. 짜짜짜. 여기는. 705번 보면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이제 확률 변수가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n이라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여기서 크기가 n1인 표본을 추출했대요. n1인 표본을 추출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답니다. 그럼 역시 내가 원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까지는 알고 있죠, 그렇죠? 평균은 바뀌지 않고요. 표준 편차가 원래 표준 편차를 이제 루트 n1으로 나눈 값으로 이렇게 바뀌겠지, 그치? 이번엔 또다시 크기가 n2인 표본을 추출을 하시면 걔네들의 표본 평균은 y바라고 한답니다. y바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를 겁니다. 평균은 바뀌지 않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를 루트 n2로 나눈 이런 값으로 이제 표준 편차가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보기에서 옳은 걸 고르세요 물어보는데 기억번, 즉 이 x바의 평균은 이 y바의 평균하고 똑같니? 물어보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언제나 모평균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처음 모평균인 둘 다 m값으로 똑같습니다. 기억번 참이 됩니다. 기억번 참이고요. 니은번 v x바가 2배 아니 v 2y바. 자, 얘는 보시면 vx바는 먼저 n1분의 v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두 번째는 v 2y바. 분산의 성질에 의하여 곱해진 녀석은 앞에 제곱이 돼서 나갈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요 y바의 분산 같은 경우는 앞에 사는 그대로 있고요. 이게 그럼 n2분의 v 원래 요 녀석의 분산이랑 똑같겠죠. 그렇죠? vy가 되는 게 아니고 얘도 어쨌든 x바에서 표본의 크기가 n2를 뽑았을 때를 y바라고 하기 때문에 처음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 됩니다. 그치? 그럼 이제 이 두 값이 똑같다고 하면 분자가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 양변 얘들이 같다고 놓고 이게 똑같은 거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런 식이 하나 얻어져요. n1분의 1은 n2분의 4라는 식이 하나 얻어집니다. 대각선끼리 곱하면 따라서 n2는 4배 n1입니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니은번이 n2는 4배 n1입니다. 니은번 참이 되겠죠, 이렇게. 자, 디귿번. 자, n1이 디귿번은 n1이 n2보다 작으면, 이게 n1이 n2보다 작으면 시그마분의 루트 n1하고 시그마분의 루트 n2하고 이쪽이 더 크겠죠, 그쵸? 요 값이 x바의 표준 편차고요, 그쵸? 원래 표준 편차를 루트 n1으로 나눈 거, 그치? n2로 나눈 거는 요 녀석은 y바의 표준 편차죠, 그쵸? 그럼 표준 편차가 이쪽이 더 작다는 거잖아. 우리가 기억나나?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정규분포 곡선이 높이가 더 높아져야 되는 거. 그럼 둘 다 평균은 똑같기 때문에 각각의 정규분포 곡선을 요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 요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를 문제에서 gx라고 이렇게 하면 두 개가 평균이 똑같은 정규분포 곡선 두 마리가 나오는데 둘 다 평균은 똑같고 높이가 누가 더 높아? 이쪽이 표준 편차가 작은 쪽이 높이가 더 높아야 되니까 y인 녀석, 즉 gx가 fx보다 평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fx의 최대값, gx의 최대값보다 높다. 봐봐, fx의 최대값은 여기고요, 그쵸? 이게 fx의 최대값, gx의 최대값은 여기에요, 그쵸? 누구의 최대값이 더 높아? gx의 최대값이 높아. 문제에서 fx 최대값은 gx 최대값보다 작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디귿번도 맞는 말입니다. 이래서. 자, 리을번. M, A, B에 대하여 P, M 이상 X바가 A 이하일 확률과 P, M 이상 Y바가 B 이하일 확률이 이렇게 똑같아진대, 그치? 둘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표준화를 할 겁니다.
이 녀석 표준화를 하면 P. 자, 얘는 얘를 빼서 얘로 나눠야 되죠. 그쵸? 근데 어차피 M에서 M 빼면 빵 되니까 빵은 뭘로 나눠봤자 그대로 빵입니다. 그쵸? 표준화를 하면 어쨌든 확률 변수는 전부 다 Z로 바뀌고요. 그쵸? 이 녀석이 A를 뭘로 빼서 M으로 빼서 뭘로 나눠? 루트 N분의 루트 N1분의 시그마로 나눠. 요 숫자. 이쪽도 표준화를 하면 P 0 Z B를 M으로 빼서 시그마분의 이번엔 루트 N2로 나눠야겠죠. 얘네 둘이 이제 똑같아야 된대. 둘 다 이렇게 기준을 맞춰놓고 나면 여기 있는 숫자가 이제 똑같아야지만 확률이 똑같겠지. 그래 안 그래? 여기 있는 숫자를 맞춰놓고 나면 자 그러면 봅시다. 여기 있는 네모칸을 정리를 하면 시그마 분의 루트 N1 괄호 A-M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 있는 숫자는 시그마 분의 루트 N2 괄호 B-M 두 개가 똑같대요. 시그마라는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양변 비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B가 A보다 크기 때문에 B에서 M 뺀 거랑 이제 A에서 M 뺀 것도 B에서 M 뺀 게 더 커야 돼. 그치? 미친 B에서 M을 뺀 게 더 커야 돼요. 그쵸? 즉 그럼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 이쪽이 더 크잖아. 근데 둘이 똑같대. 무언가를 곱해서. 그치? 그러니까 이 두 숫자 중에서는 이쪽이 더 커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뭐 얘가 5고 여기가 7이야. 오케이? 근데 둘이 똑같이 맞추려면 이쪽에다 더 큰 값을 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인 거지. 이해돼요? 이 값이 어쨌든 양수니까요. 지금 왜 A랑 B는 M보단 크니까. 그 말은 이 숫자가 얘보다 큰데 무언가를 곱해서 똑같으려면 루트 N1하고 루트 N2 중에는 루트 N1이 당연히 더 큰 값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N1하고 N2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가 더 커져야 합니다. 즉 리을 번도 그러니까 참이네요. 얘는 기네디리가 전부 다 맞는 문제가 돼 있습니다.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나요? 쉽지 않아요?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서 기준을 똑같이 맞춰놓고 숫자를 비교를 해서 답을 찾아봅시다에 대한 얘기가 된다라는 705번이었어요. 자, 다음. 그리고 독서실이 문연대가 꽤 많다며. 아직 독서실이 문연대야. 너 아직도 거기 독서실 다녀? 봐봐 이게 그러면 학원 못 가고 학교 안 가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빨리빨리 계약이나 해버리지. 원래 대구야 이해가 가지만 대구 뭐 전체 환자의 무슨 65%가 대구. 내가 아는 어떤 미친 사람은 오늘 고향이 부산인데 학원 강사거든. 쉰다고 집에 갔어요.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이야. 그쵸? 미친놈이. 어차피 걔는 이걸 안 볼 거니까 상관없어요. 자, 711번 볼게요.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똑같대요. X. 이거는 실제로 확률을 구하는 10, 20, 30이고요. 그때 확률이 2분의 1, A, 2분의 1 마이너스 A고요.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그 표본 평균을 X라고 하고 이 문제에 X바의 평균이 18일 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P. 그때 X바가 20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하나씩 해석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X바요? 숫자를 7을 쓴 것 같네. X바의 평균이라는 건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언제나 모 평균하고 똑같죠. 그쵸? 모 평균은 어떻게 구하냐? 곱해서 더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쟤네들 곱하면 5. 두 번째 건 20A. 세 번째 건 15 마이너스 30A. 즉 정리를 하시면 20 마이너스 10A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18이 20 마이너스 10A입니다 하시면 A가 5분의 1입니다 라는 값이 이렇게 하나 떨어질 거예요. A가 5분의 1인 걸 알았으면 여기가 5분의 1이고요. 2분의 1에서 5분의 1 빼면 얼마니? 10분의 3.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크기가 두 개를 뽑아서 평균이 20이 나올 확률이라는 말이 있잖아. 여기서 X를 10하고 30하고 이렇게 하나씩 차례대로 뽑으면 이게 둘이 평균이
20이 되는 거잖아. 또 순서 바꿔서 30하고 10을 차례대로 뽑아도 평균이 20이고 또 20만 두 번을 뽑아도 평균은 20이 된다는 거죠. 즉 X바가 20이 될 확률은 10, 30 순서대로 나오고 30, 10 순서대로 나오고 20, 20 순서대로 나올 확률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10, 30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10분의 3,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더하기 30, 10은 반대로 이제 순서만 바뀌죠. 10분의 3, 2분의 1 더하기 20, 20 나올 확률은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들어가서 이걸 계산한 게 우리 문제의 답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됐나요? 실제로 X바가 20일 확률은 평균이 두 개를 뽑는 거니까 두 개를 뽑아서 평균이 20이 되는 상황들을 실제로 다 찾아서 계산을 해줍시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품 711번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713번 한번 봅시다. 713번. 빰빰빰빰빰빰빰빰.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p. 오랜만에 보는 표현이죠. 확률 질량 함수라는 표현이 이게 a분의 x 더하기 1이고 단 x는 0, 1, 2, 3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확률 변수가 0, 1, 2, 3 이렇게 4개 있다는 얘기고요. 그때의 확률이 0일 때 확률은 여기다 0 집어넣은 거, 즉 a분의 1. 1일 때 확률은 여기다 1 집어넣은 거, 2일 때 확률은 여기다 2 집어넣은 거, 3일 때 확률은 여기다 3 집어넣은 거.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A 값은 어떻게 찾냐? 총합이 반드시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그치? 이거 4개를 다 더하면 A분의 10이 나오기 때문에 걔가 1이려면 A가 10이어야겠죠. 그쵸? A가 10인 것까진 찾았습니다. 이렇게 A가 10인 것까지는 각각 구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 다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에요. 크기가 5인 표본을 추출하였을 때 V X반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 녀석은 VX를 처음 분산을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나는 지금부터 이제 이것만 잘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표를 보고 이제 먼저 평균부터 구해볼까요? 평균 곱하면 얼마? 0. 두 번째 거 곱하면 10분의 2. 세 번째 거 곱하면 약분하지 말고 10분의 6. 네 번째 거 곱하면 10분의 12니까 이게 10분의 20이니까 평균이 2가 나오네요. 딱 그치? 자, 그럼 분산도 구해볼까요? 분산은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하셔야겠죠? 제곱해서 곱하면 10분의 2, 10분의 12 더하기 10분의 9, 4, 36 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셔야 돼요. 그쵸? 이게 48, 50, 10분의 48, 50이니까 계산하면 1이 나오네요. 그쵸? 즉 VX가 1이라는 말은 5분의 VX 값은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713번이었어요. 자, 다음 717번. 다음 페이지에 355페이지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딴 문제네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한 개 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데 이 말은 그냥 공장 전체에 생산되는 전체 녀석들이 평균이 201.5고 표준 편차가 1.8인 정규분포를 따는데 즉 무게 전체의 녀석의 모집단의 무게를 X라고 하면 걔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201.5고요. 표준 편차는 1.8이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이 공장에서 이미 추출한 9개, 즉 표본의 크기가 9개를 추출을 하면 자 그럼 뭐가 바뀌어?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하면 정규분포의 값이 바뀌게 되죠. 그렇죠? 평균은 바뀌지 않아요. 201.5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표준 편차만 원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눠야겠죠. 그렇죠? 루트 n으로 나누시면 이거 얼마? 0.6인가요? 자, 요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 상태에서 표본 평균이 200 이상일 확률 P 누가? X바가 200 이상일 확률. 즉 표준화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요 녀석을 가지고 표준화를 하라는 얘기겠지. 그치? 표준화를 해보면 Z로 바뀌고 200에서 201.5를 빼고 0.6으로 나누랍니다.
이 숫자가 계산이 되게 이상한 것 같지만 이게 0.6분의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거든요. 분모 분자에 10을 곱하면 6분의 15가 돼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2분의 5가 돼요. 즉 마이너스 2.5라는 숫자가 되버립니다. 즉 무슨 확률? P Z가 마이너스 2.5 이상일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로 바뀌어져 있고요. 마이너스 2.5 이상일 확률은 표준 정규분포니까 평균은 0이고요. 여기 어딘가 마이너스 2.5가 있어서 요 전체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겠지, 그치? 마이너스 2.5부터 0까지는 표에서 0부터 2.5까지를 보면 되니까 0.4938이고 그 다음 0 오른쪽 전체는 당연히 0.5가 될 거니까 확률은 0.9938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죠? 이해가죠? 아, 간지러. 717번이었고요. 723의 2번. 723의 2번을 볼게요. 자,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그 자동차의 타이어의 수명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평균은 주어져 있지 않았고요. 표준 편차가 3.6의 제곱, 표준 편차가 3.6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미 추출한 81개, 즉 크기가 81인 표본을 추출을 하면 표본 평균은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은 바뀌지 않고요. 그렇죠? 표준 편차가 3.6을 루트 n인 9로 나눠야겠죠. 그렇죠? 이게 그럼 0.4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0.4의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P 누가 X바가 50 이상일 확률이 0.0062가 되는 M값을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표준화 한번 해볼게요. 표준화 하시면 Z로 바뀌겠고요. 50을 얘로 나눈 다음에 이거 0.4 이렇게 쓰겠죠. 그쵸? 근데 이게 0.0062가 된다는 말은 정규분포 곡선에서 저 숫자가 엄청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엄청 오른쪽에 여기에 뭐 0.4분의 50-M 써져 있어서 이 넓이가 0.0062입니다. 그럼 즉 이 넓이를 우리는 찾을 수 있죠. 이 넓이가 0.5에서 0.0062를 빼면 0.4938 이렇게 됩니다. 0.4938의 표를 숫자에서 보면 2.5가 돼야 되니까 즉 이 숫자가 얼마입니다? 2.5입니다. 이거야. 즉 이걸 계산하는 거지. 이제 50-M은 2.5 곱하기 0.4거든요. 이게 0.1이 될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그래서 M값은 얼마 나오니? 49.9가 돼야 50에서 49.9를 빼야 딱 0.1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 M값은 계산 잘못했니? 2.5 곱하기 0.4 54 22 428 점 2개 1이 되네요. 0.1이 아니라 1이 됩니다. 네, 곱하기를 잘못했어요. 그럼 50에서 M을 빼서 1이 되려면 딱 49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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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8번입니다. 간지러워. 자, 표본의 크기 문제들이 헷갈릴 일이 별로 없어. 뭐 다른 단원하고. 왜냐면 맨날 몇 개를 추출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섞어도 다른 문제랑 단원이랑 섞여 있어도 문제가 혼동될 여지는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자, 728번. 진짜 오랜만에 어제부터 수업하니까 왜 이렇게 행복하더라고. 살 것 같았어. 지금 완전 백수역, 갑자기 백수가 돼버려가지고 와서 청소도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도 처음엔 시간이 너무 많이 남고 수요일부터 지금 수업을 쉬었는데 근데 집에서 쉬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지. 나가서 대청소도 한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 좀 밀대가 있는데 밀대로 미니까 처음 시원치 않더라고. 그래서 물걸레 갔다가 진짜 책상 다 밖에다 빼놓고 다 닦고 다 들여놓고 여기 안에 저 밖에 있는 거 이제 또 안에다 들여놓고 다 닦고
목요일, 수요일, 수요일, 아니,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청소만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동영상만 찍었어. 빈강실에서 혼자 동영상 찍는데 학생들의 존재가 이렇게 고마운 거였구나. 너무 뻘쭘하더라고. 자, 봅시다. 728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요새 힘들죠. 대중교통 이용하면. 그쵸? 자, 교통비는 평균이 8이고 표준 편차가 1.2인 월 교통비의 평균. 전체 직장인 8이고요. 표준 편차가 1.2인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그때 임의로 추출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을 해서 그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데 p 7.76 이상 x바가 8.24 이렇게 될 확률이 0.6826하고 똑같대요. 자, 보시면 얘도 역시나 그럼 표본 평균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평균은 바뀌지 않았고요. 표준 편차가 1.2를 루트 n으로 나눈 값으로 표준 편차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값을 가지고 각각 표준화를 할 건데 7.76에서 8을 빼면 마이너스 0.24인가요? 마이너스 0.24를 루트 n분의 1.2로 나누고 표준화했으니까 z로 바뀌고 8.24에서 8을 빼면 0.24가 되는데 걔가 역시 루트 n분의 1.2로 이렇게 나눈 확률이 여기 써져 있는 0.6826 이상이 돼야 된대. 근데 여기 이 두 숫자를 보시면 두 숫자가 딱 부호만 정반대거든요. 즉 n값이 바뀌면 0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쪽 커지면 걔도 같이 커지고 이쪽이 작아지면 얘도 같이 작아져야 돼.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할 거라고. 이 전체 확률이 0.6826입니다를 어떻게 할 거냐? 반절만 생각해서 반절이 0.3413 맞나요? 3413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괜찮다는 거지. 그치? 즉 이쪽 숫자를 이쪽을 0으로 바꿔버리고 이쪽 숫자는 그대로 쓸 건데 좀 정리를 좀 해서 쓰시면 얼마야? 이게 정리를 하면 루트 1.2분의 0.24 곱하기 루트 n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숫자의 분모 분자의 100씩 곱하면 12는 110 곱했으니까 120은 24 곱하기 루트 n이고요. 이게 약분되죠. 여기가 이게 약분돼서 5번 딱 들어갑니다. 그렇죠? 5번 딱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남는 게 5분의 루트 n 이렇게 남는데 걔가 이 녀석의 반절인 0.3413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려놨을 때 여기가 0이 들어올 건데 0부터 정확히 1까지 확률이 여기가 딱 0.3413이잖아.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숫자는 0.3413보다 커지려면 1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즉 이 숫자는 딱 1이 돼도 돼. 0.3413이랑 똑같아도 되니까. 근데 1보다 큰 값이어도 넓이가 0.3413보다 넓어지니까 되는 거지. 그치? 내가 찾는 5분의 저 루트 n이라고 하는 값은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루트 n은 5 이상이어야 하니까 n은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은 25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준화를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729번. 자, 두둑. 자, 어느 기계에서 생산된 한 개의 제품은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x, 길이를 x라고 하면 정규분포를 따른답니다. 14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이미 추출한 n개, 즉 크기가 n개를 추출한 그 표본 평균은 여전히 140이지만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20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역시 p x바가 135 이상일 확률이 0.9332 이하가 돼야 한답니다. 자, 이게 문제죠. 그쵸? 자, 일단 이 녀석을 무수나 표준화
하시면 135에서 140을 빼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분의 20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쵸? 이 녀석은 p, z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루트 n은 무조건 양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은 무조건 음수거든. 그치? 즉 정기분포 곡선이 역시나 이렇게 있고 여기가 0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이 어딘가 이쪽 음수에 이렇게 있어서 요놈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놈 이상일 확률이 얘가 0.9332 이하입니다 라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은 0.4332 이하여야 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0.5로 고정돼 있으니까. 이해돼? 이해돼? 여기 이상일 확률이 0.9332 이하입니다. 근데 여기는 0.5로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4332 이하가 돼야 됩니다. 즉 이거를 좀 다시 그럼 정리를 하시면 p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이상 0 이하일 확률이 0.4332 이하여야 합니다라는 걸 찾을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거잖아. 마이너스 몇부터 0까지랑은 대칭되게 0부터 딱 부호 바꾼 숫자까지 넓이가 똑같을 거니까 이 확률은 완벽하게 똑같을 거예요. 몇부터 0부터 4분의 루트 n까지 확률과 똑같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제 0.4332가 되는 게 표에서 확인하시면 0.4332가 되는 게 1.5잖아. 그치? 즉 이 숫자는 1.5랑 똑같건지 확률이 더 작아지려면 1.5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4분의 루트 n은 1.5 이하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루트 n은 양변에 4 곱하시면 얼마니? 6인가요? 이렇게. 그럼 n은 36 이하입니다 라는 식이 나와서 n이 최대값이 얼마니 물어보니까 36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앞부분 질문이 일단 좀 끝났고요.